아르바이트 첫 출근 날입니다. 그래서 아르바이트 첫 출근 겟레디 윗미 하면서 지금까지 제가 했던 아르바이트 썰 풀면서 영상을 찍어볼 거예요. 우선 기초랑 눈썹, 파우더, 약간의 블러셔, 쉐딩까지 해줬거든요. 그래서 이제 아이 메이크업이랑 립 등등 색조만 하면 됩니다. 오늘은 그레이 렌즈를 껴서 조금 쿨한 메이크업을 해보려고 해요. 우선 베이스를 깔아줄게요. 이 팔레트 가장 가운데 색깔로 베이스를 깔아줄 거예요. 제가 첫 알바는 호프집에서 알바를 했거든요. 동네에 있는 약간 큰 대형 호프집이었는데 거기는 면접을 진짜 한 30초만 보고 바로 나오세요 이렇게 이야기를 했었어요. 그래서 그때 당시 면접을 되게 수월하게 봤던 기억이 있습니다. 하지만 그땐 알지 못했죠. 그 일이 얼마나 힘들지. 호프집이 사람도 많고 술 취한 사람도 있고 그렇다 보니까 상당히 정신이 없었어요. 그리고 호프집 일을 하면 당연히 엄청 무거운 맥주컵 같은 걸 들고 서빙을 해야 하잖아요. 한 손에 저는 3개까지 들 수 있었어요. 이렇게 베이스를 그냥 금방 깔아줬고 여기 있는 핑크색을 써볼게요. 근데 아직도 기억에 남는 건 제가 목소리가 작고 지금보다 그때가 더 소심했거든요. 그리고 첫 아르바이트니까 약간 어색했어요. 그래서 손님이 올 때는 항상 엄청 큰 목소리로 안녕하세요 혹은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거를 크게 외쳤어야 됐어요. 근데 저는 그게 너무 부끄러운 것 같고 그 말을 하면 모두가 날 다 쳐다볼 것 같고 실제로는 아닌데 막 너무 부끄러운 거예요. 그래서 저는 그때 막 잘 못하고 어서오세요 이 정도로 이야기를 하니까 갑자기 사장님이 유민아 일로 와봐 하면서 저를 불러내시는 거예요. 그래서 갑자기 가게를 밖을 나가더니 가게에 있는 비상구에 있는 계단 있잖아요. 그 계단에서 갑자기 사장님이 엄청 큰 목소리로 어서오세요 몇 분이세요 이렇게 소리를 지르셨어요. 그러고는 자 이제 너 차례야 근데 진짜 못하겠는 거예요. 아직도 그 쩌렁쩌렁한 목소리가 잊혀지지가 않아요. 엄청 크게 말했고 저는 그걸 또 해야 되는 입장이잖아요. 그러니까 어떡하지? 이걸 안 하면 알바자가 잘릴 것 같고 너무 불안해가지고 막 안절부절하고 있다가 결국은 어서오세요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납니다. 그런데 그 목소리도 사장님 성에는 안 차셨는지 그냥 저를 포기하셨어요. 그러고는 그냥 이제 열심히 하렴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이제 여기로 애교살 가이드를 따줄게요. 근데 제가 그 아르바이트가 약간 좋은 기억이 아닌 이유가 그때 저만 20살 초반이었고 다 그 직원분들이 다 남자고 20대 후반? 30대 초반이었어요. 그러니까 갑자기 뜬금없이 물론 저랑 친해지려고 그런 말을 하셨는지는 모르겠지만 뜬금없이 뭐 유민아 지금 매장에 나오는 노래 불러줘 뭐 이런 말도 안 되는 말로 가끔 장난도 치는데 저는 그때 당시에는 너무 소심하고 저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런 걸 장난으로 받아들일 여유도 없었어요. 마음의 여유도. 그래서 그런 걸 딱 듣자마자 기분이 너무 나쁜 거예요. 나한테 왜 노래를 불러달라. 물론 장난이셨는데 저 그때 당시에 막 어떻게 해야 될지도 모르겠고 그냥 기분도 나쁘고 그래서 그냥 이렇게 했던 기억이 나요. 모든 그 매장에서 모든 일을 다 약간 이 상태로 했었어요. 너무 어색하고 기분이 약간 묘한 느낌? 얘로 음영해줄게요. 그리고 가장 제가 거기 일하면서 기분이 나빴던 건 그 일하는 직원분이 한 분 계셨어요. 남자분이셨는데 제가 뭐 약간 손님이 없고 이러면 카운터 앞에 그냥 서서 멍 때리고 있거든요. 물도 다 채우고 수저, 물티슈 등등 뭐 가게 닦는 거 다 일을 다 했으면 그럼 이제 손님이 없으면 매장을 바라보고 가만히 서 있잖아요. 그러면 카운터를 넘어서 이렇게 제가 여기 있고 여기가 카운터로 막혀 있고 여기가 주방이랑 연결된 그 내부예요. 그럼 제가 여기 서 있으면 이 카운터를 넘어서 제 뒷목을 손가락으로 이렇게 폭폭폭폭 찌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당시 기분이 너무 나쁘고 약간 성추행처럼 느껴지고, 근데 그걸 기분이 나쁘다, 이거 하지 말아라, 이렇게 말을 잘 못하겠는 거예요. 그래서 그냥 제 뒷목을 이렇게 뻑뻑뻑 찌르고 제가 딱 쳐다보니까 그냥 웃었어요. 기분이 너무 나빴는데 그때 당시에는 아무 말도 못했던 기억이 나요. 그래서 거기서 일한 기억이 저한테는 썩 좋지 않습니다. 근데 그것도 뭐 장난으로 그런 걸까요? 근데 장난이어도 제가 기분이 나쁘면 하면 안 되는 거잖아요. 뒤로는 제가 약간 그냥 이런 기분 나쁜 티를 내니까 안 하시긴 했거든요. 근데 저는 아직도 이해가 안 돼요. 그거 저는 무조건 기분이 나빴을 만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저는 지금 생각해봐도 저보다 막 5~6살 어린 직원 뒷목을 갑자기 뽁뽁뽁 찌르고 장난이라는 듯이 웃고 그러고 싶지 않거든요. 아무리 친해지고 싶다고 한들 저는 전혀 그런 마음이 들지 않기 때문에 그게 저는 그렇게 긍정적인 기억으로 남아있지도 않고 그 사람에 대한 기억도 별로 좋지 않습니다. 이제 펜슬로 아래 언더 음영을 줄게요. 조금 더 얇고 뾰족하고 이렇게 빨간 걸로 다시 언더 음영을 줄게요. 짠! 오늘은 조금 안 예쁘게 됐는데 아까 음영으로 사용했던 이거를 되게 얇은 네모난 핑크 브러쉬로 블렌딩 해줍니다. 그다음에 애교살 라인을 그려줘요. 그 다음에 여기 가장 진한 걸로 점막을 채워줄게요. 그리고 제 두 번째 아르바이트는 도서관 청소일이었어요. 그러니까 독서실 청소죠. 독서실 청소는 엄청 일찍 나와야 됐어요. 독서실이 8시, 7시에 문을 열었는데 그래서 6시까지 가가지고 그 모든 매장을 청소기로 밀고 불 다 켜고 미리 히터나 에어컨을 틀어놓는 거였어요. 근데 그 일은 금방 하고 그만둔 이유가 너무 일찍 일어나야 되고 그리고 상당히 심심했어요. 공부를 하고 뭔가 준비할 게 있는 사람이 그 독서실 알바를 한다면 그 사실 오픈 전에만 바쁘지 오픈하고 나서는 사람들이 차 있으니까 바쁠 일이 없거든요. 너무너무 정적이고 심심했습니다. 시간도 너무 안 가고 유튜브를 보는 것도 한계가 있잖아요. 그런데 그 알바 하면서 가장 무서웠던 건 아침이잖아요. 그리고 엄청 깜깜해요. 그리고 그 넓은 독서실에 저 혼자 있으니까 너무 무서운 거예요. 당장이라도 귀신이 나와도 어색하지 않은 그런 느낌이었어서 기분이 안 좋았습니다. 다 알바할 때 기분이 안 좋았네요. 하지만 제 알바하면서 이제 너무 감사하다고 팁 같은 것도 받은 기억도 있고 독서실 알바하면서는 먹을 것도 종종 받았어요. 호프집, 맨 처음 호프집 일했을 때는 어떤 할아버지분이 계속 먹태 소스를 리필을 한 거의 5~6번을 하시는 거예요. 그 할아버지분이 감사하다고 5만 원을 주셨어요. 대박이죠. 5만 원. 5시간이나 일해야 되는데. 그래서 기분이 너무 좋았답니다. 이제 아이라이너로 아이라인 그려줄게요. 그리고 제 세 번째 알바는 정말 최악의 아르바이트. 그 지점은 약간 외국인들이 굉장히 많이 오고 외국인들이 좋아할 만한 브런치 가게였어요. 그 브런치 가게에서 제가 세 번째 아르바이트를 23살 초반에 시작을 하게 됩니다. 23살 초반에는 좀 마음이 힘들기도 했고 저한테 좀 버거운 일들이 많이 일어났어서 그 아르바이트는 제가 돈을 벌려고 간 아르바이트라기보다는 뭔가 저의 괴로운 시간들을 좀 잊어보고자 하는 의미로 갔었던 아르바이트였어요. 그래서 저는 거기서 딱히 내가 열심히 해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이런 의미도 전혀 아니었고 그냥 열심히 하자. 왜냐하면 몸이 힘들면 마음은 덜 힘들 테니까. 그런 방식으로 저는 상당히 열심히 했었던 것 같아요. 거기 사장님께서 저한테 일 잘한다고 해주셨던 기억도 나요. 그런데 문제는 그 사장님 밑에 계신 분이 있었어요. 약간 실질적인 사장님은 이분이었던 거죠.
그래서 그때 오믈렛이 있었는데 오믈렛에 치즈를 빼달라라고 이야기를 하셨어요. 근데 제가 그거를 기억을 해야지 하는데 그때 사람이 너무 많고 정신이 하나도 없어서 제가 실수로 말을 못한 거예요. 정말 제 불찰이죠. 저도 알고 있어요. 제가 잘못한지. 그런데 제가 실수를 하기 몇 분 전에 새로 오신 분께서 엄청 커다란 실수를 하셨어요. 엄청 비싼 음식이 두 종류가 있는데 1번 메뉴인데 2번으로 잘못 말해서 잘못 나간 거예요, 메뉴가. 엄청 큰 실수였죠. 그래서 그 실질적인 사장님 분이 약간 화가 나신 상태였는데 제가 일한 지 거의 한 달 정도 됐는데 그런 사소한 치즈 빼달라라는 요구 사항을 미리 말을 하지 못해서 메뉴가 한 번 더 나가게 된 거죠. 제가 그래서 그거를 말을 안 하고 있다가 왜냐면 너무 바쁘니까 말할 겨를이 없었어요. 말을 못 하고 있다가 아, 사장님 그 사실 제가 그거 잘못 나갔었다고 죄송하다고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갑자기 야 다음부터는 네가 주방 가서 얘기해. 네가 네 때문에 주방 사람들도 다 일 다시 해야 되고 네 때문에 음식 어쩌고 하고 어쩌고 저쩌고 하면서 엄청 말을 하다가 갑자기 네가 주방 가서 무릎 꿇고 사과해 라고 하시는 거예요. 엥? 메뉴 하나 잘못 받았다고 제가 주방 가서 무릎 꿇고 사과를 해야 되나요? 어이가 없잖아요. 제가 잘못한 거 맞고 다음부터는 제가 주방 가서 직접 이야기하는 거 맞아요. 그런데 되게 인신공격적인 말을 하시면서 저를 상처를 주셨어요. 근데 기분이 너무 나쁘고 근데 심지어 모든 사람들이 다 보는 카운터 앞에서 저를 혼내니까 모든 사람들이 다 저를 보고 있는 거죠. 근데 그때 당시에는 알바 짬이 좀 찼으니까 이게 약간 주눅이 들거나 슬프거나 무섭거나 그런 마음이 전혀 들지도 않고 너무 화가 나는 거예요. 메뉴 그거 잘못 받은 거 정말 제 잘못 맞는데 아는데 그렇다고 왜 내가 무릎 꿇고 주방 가서 사과해야 돼? 내가 진짜 무릎 꿇고 주방 가서 사과했으면 어땠을까? 약간 이런 생각도 들면서 너무 화가 났어요. 그래서 제가 바로 사장님 저 일 못하겠어요. 이러니까 사장님이 뭐라 하셨냐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엥? 그럼 누구한테 말하니? 그걸 누구한테 말해 그러면 그걸 왜 나한테 말해? 매니저한테 가서 말해. 매니저가 일정 짜는 애니까. 엥? 그것도 너무 재수가 없었고 그래서 아 네 하고 다시 저는 매니저님한테 가서 매니저님 저 기분이 나빠서 오늘까지만 기분이 나빠서라고 말 안 했고 매니저님 저 오늘까지만 일을 해야 할 것 같아요 이러니까 저도 죄송하죠. 매니저님이 그 일정 다 짜고 다른 알바생 분들 일정이 있을 텐데 저는 너무 화가 나고 그 인신 공격적인 말을 하는 사장님 밑에서 도저히 일을 할 수가 없을 것 같아서 말씀을 드렸더니 매니저님이 절망하셨습니다. 죄송해요. 그건 너무 죄송해요. 왜냐하면 아무래도 일정을 짜야 하고 당장 내일 일할 사람이 없으니까 곤란하셨겠죠. 하지만 저는 그 일은 사장님의 탓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음영 라이너로 여기 쌍꺼풀 연장해줄게요. 립 라인을 따주겠습니다. 블러셔는 오늘 약간 생각보다 웜하게 돼가지고 그냥 여기 있는 색깔로 블러셔 해줄게요. 속눈썹을 붙여볼 건데 그리고 아까 그 브런치 집에서 혼날 때 더 많은 말들을 막 하셨어요. 그런데 저는 한 귀로 듣고 한 귀로 흘려서 정확히 어떤 말을 하셨는지 기억이 잘 나지 않나요, 이제. 여러분도 알바에서 나쁜 말을 들으면 그냥 넘겨버리세요. 그리고 그만둬버리세요. 어차피 알바고 진짜 아무것도 아니거든요. 사실 그만두면 내가 손님인데. 짠! 이렇게 약간 거미처럼 붙여줬어요. 언더 붙이기 전에 이 색깔로 애교살을 그려줄게요. 언더는 얘 붙여줄게요. 이렇게 언더를 다 붙였어요. 그리고 제가 가장 최근에 한 알바는 쿠팡 아르바이트인데요. 쿠팡 아르바이트 관련한 영상은 제가 이전에 올렸던 쿠팡 브이로그를 참고해주시면 되는데
그 영상에 못 담긴 게 있습니다. 바로 웃긴 썰. 이제 비닐 소분을 하는데 어떤 아저씨께서 생각보다 힘들죠? 라고 하셨어요. 근데 약간 예의상 힘들어요 이렇게 말 못하니까 그냥 아니에요 괜찮아요 이렇게 했는데 갑자기 저보고 그럼 빨리 하세요. 아, 아 그랬던 기억이 납니다. 그게 가장 웃겼던 쿠팡의 기억입니다. 입술색을 죽여줄게요. 그리고 이렇게 하면 오늘 메이크업 끝입니다. 일단 오늘 메이크업 보여드릴게요. 속눈썹이 좀 마음에 들지 않네요. 그럼 머리까지 해보겠습니다. 어느 정도 머리를 하고 왔습니다. 이렇게 좀 구겨졌는데 뿌리 볼륨도 세우고 나름 머리를 해봤어요. 그런데 알바할 땐 머리를 묶고 해야 할 것 같아요. 그러면 오늘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입니다. 처음 썰 푸는 거라 많이 미흡한 것 같은데 그래도 영상 봐주셔서 너무너무 감사해요. 그럼 저는 다음 영상으로 돌아올게요. 안녕!